예,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오늘 익스텐디드 마지막 세션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세션들 저도 계속 보고 들었는데 많이 피곤하시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머리를 많이 쓰셨으니까 좀 라이트웨이트하게 즐겁고 재밌는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낮에도 꿈을 꾸는 개발자들. 혹시 이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네, 제가 IOI 빅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데이드림입니다. 데이드림이라는 말 그 자체는 백일몽 그리고 공상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좀 다운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내용들이 되게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해준 이원재고요. 저는 또한 우리나라 성숙한 성인들을 위한 프리미엄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레진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공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혹시 마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셔도 되고요. 혹시 모르신다면 레진닷컴을 치시고 이제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나는 공부를 유니티를 좀 해보고 싶다. 유니티 이런 걸로 게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즐거울 것 같아. 해서 공유를 하고 이제 GDG 서울 발표에서도 유니티 같이 공부할 사람들 좀 모아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레진에서 게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무슨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전혀 게임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사람들한테도 레진이 게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개인 관심사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게임 개발자를 뽑는다고.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거 게임 개발자 뽑으려고 일부러 흘린 거 아니었냐.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오늘 또 발표를 하면서 괜한 오해를 가질까봐 핸들라이트 넣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제가 이거 발표하는지도 모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서버 개발자입니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VR 화면입니다. 혹시 이걸 입체로 보이시는 분이 계시나요?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VR입니다. VR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정작 VR이라는 거에 대해서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바깥에서 카드보드 체험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 전에 이미 내가 VR 기기라든가 체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돈이 많으시네요. 자, 그럼 VR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아시는 분. 혹시 영화 제목을 퀴즈입니다. 영화 제목을 말하실 수 있는 분. 저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에 앉아 계십니다. 예, 매트릭스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이따가 제가 요거 앞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카드보드 준비했고요. 매트릭스 영화입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셔야지 VR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면을 좀 넣었습니다. That's what you need. This is America. Guns. Lots of guns. 지금 바깥에 신나게 가상 공간에 있는 네오에게 타이핑을 통해서 바로 다른 공간에 있는 네오에게 무기를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VR 세상은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마치 현실 같은 공간에 가는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은 네오 같은 버추얼 리얼리티 그런 멋진 장면들처럼 아직 많은 단계가 발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롤러코스터 체험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죠. VR에서. 아직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VR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그거 애들 장난 아니냐, 재미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밑에 사진처럼 저 장면이 금년 초에 있었던 F8에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기어 VR을 오큘러스를 탑재하면서 시연을 했던 겁니다. 마치 저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매트리스의 한 장면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건전지가 되어 기계들의 밥이 되는 많은 짤들이 돌아다닙니다. 혹시 나중에 서치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좀 더 VR이 이제 좀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VR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이 디바이스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이 동영상을 보신 분?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이 디바이스는 HTC에서 이번에 발표한 바이브라는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발표된 지 SD, 디벨로퍼 킷이 나왔다가 얼마 전에 GA가 돼서 일반인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하드웨어가 HTC가 만들고 구글에서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Create world. 혹시 이 장면에 나오는 이 기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늘색. 예, 맞습니다. AR입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이거 받아가시면 돼요. VR과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R입니다. AR로서 요새 가장 많이 핫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 E3에서도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입니다. 증강현실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VR은 약간 엔터테인먼트 기능 쪽으로 많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AR은 엔터테인먼트도 발표되고 있지만 VR보다는 좀 더 프로덕티비티에 관련된 생산성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시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VR은 게임 쪽, AR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산업화 쪽에 사용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AR보다는 이제 VR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 주제처럼 저는 이제 좀 가볍고 재밌는 쪽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2014년도 제가 저 I.O.를 갔을 때 가장 핫한 기술이 뭐였냐면 구글 글래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O.를 가면서 글래스를 줄 거야 분명히. 구글 글래스를 줄 테니까 이번 I.O.를 목숨 걸고 가야 돼. 비행기 티켓 빚을 내서라도 간다. 실제로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빚을 내고 갔습니다. 사실 빚을 낸지 모르겠는데 엄청 자기 이번에 글래스 안 주면 뭐 뛰어내리겠다는 되게 심각한 말을 하면서 갔는데요. 이 I.O.에서 실제로는 LG G워치 웨어를 발표하면서 이제 G워치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소가 없는 사람에겐 받지 못했던 모토 360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그거 이외에 2014년에 이제 마지막 상품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손들 준비해 주시고요. 이때 나눠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예, 바로. 카드보드? 예, 맞습니다. 순다피차이가 막 발표를 하고 G와치 주고 이제 나중에 노래 막 하더니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이 종이 박스는 꼭 받아가 재밌는 거야 하고 끝냈어요 세션을. 사람들이 저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저거 종이 쪼가리를 왜 줘? 우리 글래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글래스는 준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노트를 나갔는데 막 하나씩 나눠줍니다. 실제로 저는 받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저리 종이 쪼가리 받을 줄을 서 막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한 구글러분을 만나가지고 카드보드 받으셨네요 했더니 저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세요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고서 해봤더니 그날 저녁에 이게 뭐야 뭐 이런 신세계가 다 같이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카드보드가 둘째 날 품절이 됐어요. 아무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저에게 카드보드를 나눠주셨던 구글러가 우셨습니다. 이걸 왜 줬을까? 뭐 나중에는 이제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당당하게 카드보드를 안고 교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은 VR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애들 장난으로 받아들이다가 이 카드보드를 직접 만들고 이제 실제로 앱을 사용을 해보면서 VR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카드보드를 밖에서 체험해보시거나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많이 보시는 게 카드보드 데모 앱입니다. 데모 앱에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체험일 뿐이지 뭔가 여기서
내가 액티비티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보드 앱으로는 이게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와 봤구나, 이렇게 잠깐 뭐랄까요, 이렇게 몸만 살짝 담궈봤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VR을 맛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세션 장소를 나오면서 이 카메라가 키노트 나오는 출구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야, 왜 고프로를 저렇게 360도로 붙여놨지?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걸로 이제 360도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로서 보여주면서 이제 카드보드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스팟라이트라는 앱을 통해서 360도 컨텐츠를 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아티스트, 이번 I.O.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아티스트들은 이 기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360도를 보다 보니까 내가 한쪽 면을 보고서 이야기 진행을 봐야 되는데, 사용자가 감독이 촬영을 잘못하면은 이야기 스토리를 끊어먹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해요. 뒷면에서 막 총 쏘고 난리 났는데 어디서 뭔 소리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장르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있는 것이 이제 구글 엑스페디션이라고 해서 교육용 기기로서 이번에 많이 2014년 이후에 발표되고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360도 화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점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2014년도에 카드보드가 발표되고 나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카드보드가 얼마나 버추얼 리얼리티 세상에 임팩트가 있었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이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가 그래프를 요동치고 막, 야, 오큘러스가 뭐야, 대체 게임이야, 뭐 이거 뭐 야동 보는 거야, 뭐 하면서 막 신세계를 펼칠 때 VR 그래프는 빨간색인데 별로 요동이 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큘러스 리프트가 게임 기기로 받아들이지 그다지 이게 VR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2014년에 카드보드가 발표되고 VR이 요동을 칩니다.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이 된 건데, 이제 카드보드 검색 이후에 V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쭉 높아지다가 2016년도에 한 번 더 튀게 됩니다. 뭐냐? 삼성에서 기어 VR을 발표하고 이것이 오큘러스 리프트로 사용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2016년도에 갑자기 용솟음 칩니다. 그 용솟음 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그래프가 다운이 되면서 관심이 식을 쯤에 2016년 마지막에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버추얼 리얼리티와 연관 검색어로 급등되는 것들은 이제 카드보드와 구글 카드보드, 그리고 VR 카드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드보드가 얼마나 VR의 대중화의 시작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숟가락을 얼마나 잘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전에도 원래 이런 거 아니었나 해서 봤습니다. 저기 보시겠지만 아주 과거에 오히려 VR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초반에 봤던 매트릭스 영화 때문입니다. 매트릭스 영화 때문에 순간 가상현실이 무엇이지? 하고 관심이 있다가 매트릭스 영화가 2002년에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쩌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번에도 I.O.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I.O.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왔는데, 역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재밌는 거, 뭔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VR이었습니다. 구글이 이제 VR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아직 밝혀진 내용들은 많이 있진 않지만 발표 세션처럼 망상을 합니다. 데이드림, 이런 게 되겠고 저런 게 되겠고 이런 거 되면 나 저거 사야지 하면서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보여줬던 저거 죽겠네, 저것도 죽을 것 같네 하면서 망상을 합니다. 왜 망상이 됐냐면은 이번 I.O.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글 반성하세요. 내년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조금 디바이스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만 재밌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6년에 발표한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만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로 데이드림이라는 플랫폼의 데모 영상입니다. 아직 실제로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데이드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것들을 오늘 세션에서 짚어보고 우리가 과연 이 VR 세상에 우린 개발자니까 숟가락을 얹어서 조금이라도 용돈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드림입니다. 사실 I.O 발표 때 데이드림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썰렁했는데 제가 오늘 박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VR 관련된 세션이 구글 I.O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한 땀 한 땀 들여다보시면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드림 세션이 총 180개 세션 중에 11개고 정말 불판 핫하다는 불판이 5S가 34개입니다. 3분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0%. VR 관심이 계속 커지면 좋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 세션당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유튜브라서 한 번씩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많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망상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드림 오버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처럼 데이드림의 가장 큰 변화는 홈입니다. 카드보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내가 VR 체험을 막 신나게 하다가 뭔가 다른 걸 하려면은 벗어야 됩니다. 벗고 나가고 빼고 앱을 바꾼 다음에 실행하고 닫고 다시 보고 내가 VR에 들어갔다 현실에 나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별로 이게 VR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VR 세션 발표 중에서도 그 발표자분이 카드보드와 같은 것들은 30초 이내 앱들 그냥 인스턴트하게 잠깐 스낵 앱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데이드림이 타겟팅하는 것은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장시간 내가 딥다이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발표했더니 목이 타서.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카드보드는 홈이 없습니다. 샘플 앱 모드는 있고 벗은 다음에 내가 고르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드림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나온 거는 홈이 존재를 하고 홈 안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데이드림 앱을 다운로드하고 인스톨레이션까지 할 수 있고 벗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VR 환경에 오래 들어가 있고 그만큼 더 내가 가상 공간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죠. 사실 되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 속에 있는 체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만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큘러스도 홈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오큘러스가 오큘러스 홈을 발표하면서 오큘러스 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큘러스도 홈이 있고 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인스톨이 되고 또 마운트 벗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큘러스와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오큘러스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 옆에 PC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윈도우만 됩니다. 저희 집에 윈도우가 없어서 오큘러스를 안 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큘러스는 스탠드얼론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PC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VR 세상에 좀 갔다 와야겠어 할 때마다 PC를 켜고 꽂고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드림은 기본적으로 헤드셋이 내가 가진 스마트폰을 통하기 때문에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하면서 언제나 쉽게 VR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죠. 하드웨어 파워가 오큘러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푸어라고 쓰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발표니까 데이드림 굿 썼습니다. 오큘러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써보면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진짜 실제로 데이드림 앱은 아닌데 VR 앱을 안드로이드 프리뷰에 내리고서 써보니까 배터리 닳는 게 체감이 됩니다. 하지만 오큘러스는 배터리 상관없죠. 꽂아놓고 쓰니까.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오큘러스보다는 데이드림 쪽이 뭔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 오큘러스가 바보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인수해서 그런지 기어 VR이라는 거를 오큘러스 쪽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어 VR에 쓰는 것도 안드로이드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삼성 기어 VR에 들어간 앱을 오큘러스 홈에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데이드림이 하는 거 쭉 다 똑같습니다. 다르다는 거 플랫폼입니다. 데이드림은 언제나 구글이 발표하는 빌리언, 뭐 얼마나 빌리언이 늘었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늘었고 발표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사람들이 오큘러스 하면 비싸다는 편견 때문인지 아직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삼성 기어 VR이 오큘러스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 계셨나요? 저기 계시는 분도 있네요. 네. 없습니다. VR 체험을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도 없으니 일반인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만큼 삼성 기어 VR이 오큘러스로서 성공하기엔 조금 더 스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이드림 디바이스를 얘기할 때 삼성 기어 VR도 데이드림 디바이스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회사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드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팩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스마트폰, 그리고 그 다음이 헤드셋과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앱은 당연한 건데 왜 나눴냐?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고요. 헤드셋과 컨트롤러. 사실 카드보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데이드림을 보면. 근데 큰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데이드림 팩터를 따로 뺐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 데이드림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VR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자들한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거를 강제할 방법을 찾다가 데이드림 레디라는 카테고리를 두고서 데이드림 레디 인증이 된 디바이스에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드림 레디 인증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vr.google.com에 가서 데이드림 SDK를 설치하려고 보면은 워닝이 있습니다. 너 넥서스 6P 있어? 하고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넥서스 6P에 심지어 안드로이드 N 프리뷰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데이드림 앱을 개발도 못하고 테스트도 못해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곧 하지만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희망을 갖고 그렇게 데이드림 레디가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헤드셋과 컨트롤러입니다. 사실 헤드셋은 기존에 많이 봤던 기어 VR이라든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점으로 강점으로 다가올지는 사실 저도 미지수고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2016년 발표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사실 저 모양의 컨트롤러도 이게 구글이 되게 특이하게 만들었네 했는데 사실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큘러스 컨트롤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앱 폰 안에 앱 SDK하고 구글 VR 서비스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많은 개발자분들 중에 블루투스 하면 약간 그냥 그 자체로 싫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컨트롤을 자기네들이 일임을 하고서 SDK로만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예, 아직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벨롭먼트 킷은 이렇게 됩니다. 넥서스 6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넥서스 6P 이외에 컨트롤러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폰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개인 개발자 폰 2개 사야 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회사 폰을 몰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면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에서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앰프리뷰가 탑재된 헤드셋 장비랑 이제 내 컨트롤러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와이파이 에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약이 또 있습니다. 버튼들입니다. 실제로 위에 보이는 트랙패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앱 버튼이 있고 홈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트랙패드 버튼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트랙패드와 거의 유사하고요. 그것이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클릭 이외에 한 가지 더 액션을 추가하는 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홈 버튼 이외에 옆에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볼륨 버튼이 나중에는 루팅이 돼서는 뭐가 되든 이렇게
따로 엑스트라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볼륨 버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클릭이 가능한 액션은 2가지고 그 이외에는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그리고 트랙패드 그리고 앱 버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됐는데 내가 6P가 없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냐? 없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컴퓨터에서 에디터를 띄워놓고 에디터 환경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에 USB로 연결을 해서 컨트롤러와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ADB 서버로 연결이 돼서 이제 포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테스트할 때도 이 에뮬레이터와 똑같이 이제 와이파이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하나뿐이라서 오른손으로 쥐고 하면 왼손으로 놀아야 되느냐? 그러면 컨트롤러가 2개가 될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깃허브에 물어봅니다. USB 포트에 하나 꽂고 하는 인식이 되는데 2개를 꽂았는데 왜 2번째 거가 인식이 안 되냐? 그리고 첫 번째, 2번째 거 인덱싱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답변이 달렸습니다. 우리 지원 안 해 2개. 끝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거 발표자를 사실 깃허브를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사실 발표 자료에 멀티플 컨트롤러가 지원된다고 썼다가 막 지웠습니다. 이게 깃허브에도 3일 전에 달린 건데요.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We will not support more than one controller at a time for 데이드림입니다. 한 번에 1개 이상의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클로즈 된 걸로 봐서는 한동안은 1개로 버텨야 됩니다. 이제 디바이스는 받고 이제 앱입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M 플러스가 필요하고요. M 프리뷰 이외에 매니페스트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데이드림 앱이라는 매니페스트 관련 속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 글씨가 안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VR 모드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매니페스트 하고요. 그리고 이 앱은 VR 모드를 사용하는 앱이다. 그리고 이 아이콘이 2개가 필요합니다. 왜 360도 환경에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콘을 하나까지만 보지 않고 옆으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위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아이콘이 앞면과 뒷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앞면과 뒷면이라기보다는 앞과 뒤가 나눠져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2개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유튜브 중심의 컨텐츠 소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쪽으로 많이 잡힐 것 같고 실제로 iOS에서도 강조한 앱이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가 데이드림을 바로 지원을 할 거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앱들이 있었는데 막 개발자들이 좋아합니다. 팬케이크 이렇게 뒤집는 거 너희 해봐 진짜 재밌어 하는데 사실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는 거로 아직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는 거로는 그렇게 기대가 오지 않아서 재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의 참여로 앱이 다양화되려면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도 필요하고 SDK 이제 버그들이 막 이제 이슈 리포팅이 되고 깃허브이 되게 바쁜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VR이란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됩니다. 내가 쓰고 있으면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분야 쪽에서 제일 빠르게 크고 있는 게 섹슈얼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성인 컨텐츠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관련 앱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정책상 이슈로 관련 앱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르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숟가락 얹을 방법을 위해 SD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VR SDK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렌즈 디스토션 커렉션, 사이드 바이 사이드 렌더링, 스테레오 지오메트리 컨피규레이션, 헤드 트래킹, 3D 칼리브레이션, 유저 인풋 이벤트 대화 이건 빼고 아무튼 앞에 5개 정도는 모두가 시각에 집중돼 있어요. 내가 보는 거. 하지만 이번 구글 I/O 발표 중에서도 제가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바로 스페이셜 오디오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각 부분도 상당히 예민하게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몰입도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VR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스페이셜 오디오 부분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튜브 세션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됩니다.
이 스페이셜 오디오는 음원의 위치에 따라서 청각을 인지할 수 있겠다. 얘가 뭐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음원 청취할 때 왼쪽에서 기타 치고 오른쪽 하는 거에 대해서 스테레오를 양쪽에서 따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위로 들었다, 아래로 들었다. 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음원의 위치가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대해서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구글 쪽에서 알아서 변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공간의 소리 울림, 내가 혹시나 이 공간이 아니라 야외에서 말했을 때 소리 반사에 대해서 퍼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가 됩니다. 뒤에 데모에서 이 부분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원과 내 사이에 기둥이 있는지 아니면 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이제 반사 음향까지도 이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꼭 스페이셜 오디오 앤 이머전스라고 있는데, 이머전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데이드림을 개발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이제 헤드셋에 꽂을 6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6P를 어렵게 구해서 써봤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컨트롤러 부분은 그냥 키캣 이상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면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가서 시연을 위해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글이 VR SK를 지원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유니티, 애플입니다. iOS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전 놀라웠던 게 제가 유니티를 좀 아까 초반에 좋아하는데 언리얼을 지원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바로 SK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NDK로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NDK로 언리얼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이제 구글 VR SK를 유니티 3D 이제 레포지토리에 가서 유니티 3D용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유니티 3D로 써봤기 때문에 유니티 3D로 얼마나 쉽게 VR 앱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빌드를 막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클론해서 패키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니티 써보신 분 있나요? 예, 좀 계시네요. 발표가 조금씩 이제 지루해지고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유니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딩을 하면서 할 거라 마이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유니티를 실행을 하고요. 임포트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뉴 프로젝트 하고 테스트 3D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네, 나오겠죠. 이제 3D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구글 VR을 만드니까 VR SDK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더라? 구글 VR SDK 래퍼 안에 있는 패키지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임포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를 바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우리는 VR 앱을 만들 수 있는 유니티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실 할 일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임포트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시간이 조금입니다. 그래서 구글 VR SK를 실제로 안에 보면요. 이렇게 구글 VR 안에 프리팹스라는 형태로, 프리팹스라는 게 뭐냐면 유니티에서 기본 단위로 모듈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쉽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만 메인이 필요합니다. GVR 메인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놓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멋진 화면에 카메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헤드가 되는 눈의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은 왼쪽 오른쪽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 눈에 대해서 카메라 부분을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카메라는 필요 없으니까요. 메인 카메라는 지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앱을 실행을 하면은 3D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공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뭔가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3D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큐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카메라 화면이 어느 쪽에 들어있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안 보이는데 이제 움직이면 예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3D 환경 이게 너무 직교로 나서 그런지 화면밖에 안 보이네요.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네, 조금. 하면 바로 우리가 VR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가 왼쪽 오른쪽에서 3D 화면을 바로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요것만 되면은 섭섭하죠. 그래서 또 존재하는 게 오디오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가 있는데 이 오디오를 음원 소스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오디오 룸이라는 것을 바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은 오디오 룸이라는 객체가 생기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프트 월과 라이트 월, 플로어, 실, 백 월, 프론트 월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음원이 어떤 식으로 반사가 될 건지에 대해서 콘크리트 블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브릭으로 되어 있는지 우드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골라서 이 소리에 대해서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소스를 넣을 때 단순히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바쁜데 GVR 오디오 소스라는 데를 꼭 익스텐드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오디오 소스 부분을 넣으면은 여기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 해봐야 이 화면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디오 컨텐츠는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GVR 사이트에 가면은 스페셜 오디오 APK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6P가 필요합니다. 6P가 있으신 분은 집에 가서 꼭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APK 설치하고 카드볼을 껴서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돌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보여드리면 너무 섭섭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앞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리센트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 끕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만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타일 화면 위에 단순하게 큐브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이 큐브에 뭐가 달리냐면 이렇게 VR이 답니다. 이게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점프도 넣었습니다. 점프도 넣고 이거를 내 가상 환경이니까 오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 하면서 예, 저만 재밌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은 혼자 이거 만들어서 써보시면은 진짜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좀 더 뭐 멋있는 걸로 넣으시면 좋겠지만 예. 그리고 이거 이외에 구글 VR에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3D로 보여주는 거 이외에 한 가지 더 지원하는 쉐이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스피어를 하나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내가 가상 공간 환경에 있는 느낌이 나면 좋겠어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쉐이더를 보면요. 예. 여기 쉐이더에게 타일을 입힙니다. 여기 있군요. 매터리얼 렌더링을 이제 타일로 바꿉니다. 타일로 바꾸고 스피어가 너무 작으니까 스피어를 좀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이거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Y를 내립니다. 예, 뭔가 잠시만요. 스피어는 건너뛸게요. 제가 지금 하다가 지금 발표하려다 역시 하려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예, 잘 안 되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다른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흥미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이 많았던 컨트롤러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 테스트에 컨트롤러를 위해서 이제 보이는 오브젝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린더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실린더가 존재하고요. 여기도 GVR 메인이 존재하니까 이 카메라가 여기를 보고 있죠. GVR 메인을 넣고 얘를 좀 길이를 늘리겠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막대기가 보입니다. 막대기가 보이는데 아무 동작을 안 하죠. 얘를 이제 컨트롤러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움직이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 GVR 메인 프리팹 안에 컨트롤러, GVR 컨트롤러 메인을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실제로 GVR 컨트롤러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순간 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면서 봤는데요. 유니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ADB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데도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왜 굳이 보여드렸냐면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당황하시지 마시라고. 이게 터미널에서 패스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유니티를 열어야지만 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유니티 문제인지 구글 쪽 SDK 문제인지 아직 확인을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연결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른 폰이 필요합니다. 지금 USB로 연결을 해놨고 여기 앱에서 컨트롤러 에뮬레이션을 키면은 위에가 커넥티드 됐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동작을 안 하죠. 제가 스크립트를 안 넣었어요. 실린더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합니다. 실린더에다가 너는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하고서 제가 미리 짜둔 스크립트를 넣고 돌리면은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것도 제가 스크립트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트랙패드 부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버튼 액션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티만 조금만 아실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차용을 해서 바로 개발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다운되게 만들는 게 아니라 아까 사실은 스피어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핫한 건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안 되니까 빨리 그래서 다시 시연은 마치고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유니티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세션이 끝난 다음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GDG 서울 나중에 발표할 때 오시면은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GDG 서울 채널에서 유니티를 다시 이제 스터디 멤버를 뽑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를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아까는 막 웃다가 지금은 굳어지셨어요. 제가 못하는 겁니다. 서머리를 가져간 저의 생각입니다. 데이드림 또는 VR이 오로지 오락성만을 위한 환경이 될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VR 환경에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다. 아니면 페이스북 노티가 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벗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VR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혹시 앱 스위치가 이제 VR 환경 안에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페이스북 앱이나 전화 통화 앱이 VR을 지원하는 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것이 데이드림 통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제 VR로 앱을 짜고 해야 되는데 VR 앱을 초기에 제가 유료를 내고서 걸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앱을 만드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택하는 방식이 인앱 어드버타이즈먼트죠. 이제 앱 광고인데 인앱 광고를 넣으려는데 VR 환경에서 광고가 될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 VR 광고 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 플랫폼이 녹아들게 될지가 우리 개발자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구글이 PC와 연결된 고사양 VR 디바이스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데이드림이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구글 틸트로 썼던 HTC 바이브, 이건 이미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오큘러스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둘 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2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구글이 제 발표를 듣고 있다면 컨트롤러 2개를 빨리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VR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라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카드보드와 지금 나온 데이드림이 많은 사람들이 VR이란 게 뭔지를 이제 좀 더 쉽게 접하고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테일로 빠지게 되면은 이 경쟁자들을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과정들이 이제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VR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VR 플랫폼이 데이드림을 통해서 퍼지는 순간 개발자들에게는 블루오션이 열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데이드림 VR을 준비하셔가지고 아무리 허접해도 뭔가 앱을 만들어 올리십시오. 올리는 순간 이게 뭐지? 하고 아직 앱이 많이 있지 않고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다운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도 초반에 나왔을 때 모든 앱들 다 깔아봤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니티 하십시오. 유니티 하세요. 네, 유니티는 GDT 서울에 와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